자, 정치권과 관련해서 또 한 명 오늘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조국 대표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 선고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징역 2년 확정됐습니다. 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조국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표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박 변호사님, 이 이후의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대표가 오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는 통상 수감의 수일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1, 2일이 부여되고 길게는 4, 5일이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례를 보면 한명수 총리 등 불구속 상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고, 일정한 사정으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일의 시간이 더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상황 앞으로. 일단 이 당이 공당이냐 사당이냐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내건 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신이 정치권에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 이 사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그런 목적으로 당을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국 대표가 없어진 다음에도 이 당은 하나의 비전과 강령을 갖고 유권자들을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지금까지 정치 보복적인 입법은 열심히 했지만 그 이외에 이 당의 색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계층, 어떠한 지지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법안을 내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이 존속할 것인가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서초동과 강암으로 갈려서 국민이 굉장히 분열된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게 조국 대표 사건 이후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원은 이렇게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좀 더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영향을 어떻게든 별로 영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와, 아니면 그 상황 동안에 그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어떤 이익을 다 채우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국가가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게 교활하면서 용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마키아벨리인데요. 예. 그 교활하고 그 강단 있는 지도자조차도 제일 중요하게 막아야 되는 걸 양극화로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이렇게 법원이 이것을 오랫동안 두고 보는 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법원의 재판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